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4월 1일은 잘 아시겠지만 홍콩의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장국영이 타계한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2년 전 이날도 만우절이어서 사람들은 장국영 사망 소식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죠. 8, 90년대 인기 영화 잡지였던 월간 스크린 역사상 가장 빠른 매진율을 보인 호가 1989년 10월호라고 하는데요. 표지 모델이 바로 30대 초반의 장국영이었습니다. 워낙 동안이라서 2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이던 표지에 젊은 장국영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선굵지만 감미로운 음성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천밀밀에 나왔던 월량 대표 아적심을 장국영의 버전으로 저는 종종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굿모닝 홍콩이란 연극에서도 이 노래가 나왔어서 마침 장국영을 떠올리면서 앞부분만 살짝 불러봤습니다. 부디 장국영에게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20년 만우절 때 책경사 116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장국영 타계 17주기 아비정전 개봉 30주년 기념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4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패왕별희가 또다시 개봉했습니다. 패왕별희에서 대희 역을 맡았던 장국영의 22주기에 책경사 222회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아침 일찍 저희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긴 느낌이 나네요. 오전 9시에 녹음한 건 저희도 처음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일요일 녹음도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항상 10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빨라도. 예전 사당에서 한번 9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록을 담당하는. 네. 그나저나 제가 이번 22주년도 그렇고 장국영 22주기도 그렇고 222회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장국영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걸 찾아보다가 옛날에는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일일이 쫙 내려야 돼서 나무위키에 너무 또 잘 정리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나무위키 저희 정리해 주시는 청취자분께 사관이시죠.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편리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나무위키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위에 뜨질 않고 좀 들어가야 되게 스크롤을 좀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키백과가 더 위에 올라 있어. 정보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위키백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출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것 순으로 이렇게 될 거라. 근데 그러면 어떤 거는 나무위키가 나오고 어떤 건 위키백과가 나오면 왜 그런?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에서 나무위키가 더 많이 봐진 거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책경사 나무위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안군.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저희는 듣지 않았으니 맥스님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 듣는 줄 알고. 내가 전에 가오게 될 때는 여기서 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9시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하시고 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미 하셨나요? 어제 하셨나요? 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하셨구나. 네. 그러면 약간 앞부분만 살짝 보여주세요. 왜냐면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한단 네. 말이에요. 이 노래 좋아한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혁오가 부르면서 다시 또 인기를 끌었었지만 저도 예전 버전의 그 목소리로 듣는 걸 좋아해서 기대보다는 약간 걱정이 되어서
안구는 안경을 처음 본 안경인데? 네, 안경을 그냥 썼습니다. 예쁜데요? 좀 빈티지한데? 네, 예, 나이 들어보고 싶은 모양이야. 뭐 이제. 그렇진 않지만 뭐 네.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노시스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또 병원에서 극장 가는 걸 좀 삼가라 이런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 회차도 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오늘은 대신해서 개관 패널 한 사람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경사 소개를 앞부분에 하면서 X세대와 Y세대,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그리고 Z세대가 함께하는 팟캐스트 이런 오프닝을 계속 줄곧 했었죠. 예. 근데 신디를 마지막으로 Z세대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Z세대. Z세대 맞죠? 약간 끝자락에 있는 MZ 세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몇 년생이죠? 95년생입니다. 95년생. 네. 안군이 몇 년생이야? 90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와 그 이상 이렇게 딱 나뉘죠. 저도 남이 여기랑 70년대죠? 아니죠. 아니 여기는 뭐 50.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런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방송인 거죠. 네. 따뜻한 방송. 자, 부모님은 우리 자, 우리 오랜만에 Z세대 개관 패널로 초대했는데요. 조이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떨리네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막 목도리도 칭칭 감고 왔네요. 네, 춥더라고요. 갑자기 봄이 맞아요. 사라져 너무 버렸습니다. 좋았어요. 네. 조이 간단하게 일단 자기 소개를 본인이 한번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된지도.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조이고요. 예전에 맥스님과 함께 영화 코너 영상을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고요. 저 지금 이제 편집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군과 함께 또 다른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안군이 뭐 새로 콘텐츠 하나 하는데 그거를 우리 조이가 편집한다고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조이는 뭐 아까 지금 조이도 얘기했지만 저의 그 편집 파트너인데요. 올해는 이제 한 편도 만들질 못했지만 제가 더 모멘트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영화 관련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이가 계속 영상 편집을 했었습니다. 맡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같이 한 게 서울의 봄 김상범 편집 감독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의 셀린송 감독 그리고 힙노시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오브리 파월 그리고 뭐 파친코 의상 디자이너였던 최경화 씨 인터뷰를 전부 저하고 우리 조이가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처음에 조이하고 편집을 이제 같이 하게 됐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보니까 우리 조이가 전공도 이런 쪽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영화 영상학과를 졸업했고 편집을 그 안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애정도 깊고 그리고 이 편집 센스도 굉장히 뛰어나고 영화로 뭐 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 소화 능력도 뛰어나서 지금 막 뭘 맡겨도 잘하는 그런 편집자로 제가 기대고 있다. 손발도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군도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네, 그 똥 같은 구성안을 상당히 그 뛰어난 편집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면서 매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다루게 될 콘클라베 역시 편집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띄죠. 눈에 띄는 편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어떻게 봤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2주의 댓글입니다. 네, 저희가 3주 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일부는 편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제이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인트로 음악 좋습니다. 저는 최경사분들 방송 녹음 후 일상도 상상해 보는데요. 해방촌이면 근처에 책방도 가보실 수 있을 테고 안군이 좋아하는 언덕길도 거니실 것 같네요. 이런 주변 로컬을 떠올려주는 멘트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비대면 녹음 방송보다는 이렇게 현장감 있는 최경사 방송에 더 애착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키 17 좋게 보고 나왔습니다. 옥자를 안 본 눈이라 충분한 비교값을 낼 순 없지만 헐리우드 봉세계관 좋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감상했어요. 노시스님이 안 계셔서 공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건강 얼른 회복하시고 호탕한 웃음 들려주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안군 그 끝나고 지난번에 걸었어요. 그래서 네,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서점도 혹시 서점은 지나가진 않고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갔습니다. 그 108계단인가요? 거기 내려가니까 바로 서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서점에 여기 괜찮아 보이네라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108계단에 그 이렇게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모노레일 같은 거 네. 있죠. 거기에 어르신들도 타시고 외국인들도 타시는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디셈버 9th 12월 9일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후로 반년 만에 영화관에 방문하게 되어 정말 오랜만에 최신 회차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맥스님처럼 최소 10분씩은 조는 게 일상이 되어서 비록 조금 졸긴 했지만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사실 영화보다는 황금종려상이라는 권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려는 제 자신이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비교와 평가하려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달까요? 물론 그 자체도 영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2주의 채경생활까지만 들었는데 그만큼 저만의 칸영화제, 채경사 패널분들의 감상이 궁금해지네요. 그럼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조시는 분이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다는 데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졸 수 있다. 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영화가 또 졸린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엄청 기대했었는데 책과는 별개의 작품으로 착하고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1박 2일 때 나피디님이 야외 취침, 입수로 독한 예능을 했었다면 요즘 지구 오락실에서는 조카나 딸을 귀여워하는 느낌으로 순한 맛이 되었는데 그런 변화인 것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상상했던 크리퍼는 좀 더 각지고 딱딱한 크리처였어서 많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영화 속 크리퍼가 영화의 분위기와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시스님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는 한 해였어요. 쾌차 바랍니다. 라고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쾌차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댓글은 버버니스키님이십니다. 이번 주 채경 생활은 영화 콩클라베와 만화책 카멜레온 제일입니다. 저는 콩클라베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소재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었고 줄거리와 연출도 상당히 흡입력 있게 훌륭하더군요. 랄프 파인즈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카멜레온 제일은 슬램덩크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첫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편들과 함께 묶여 신장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팬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닉네임 때문에 법원에 근무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 금융권에 종사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상 밖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JSHA 땡땡땡님께서 일종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채경사에서 콩클라베 듣고 싶습니다. 무리가 아니라면요. 사정이 있으시다면 할 수 없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아니 난 이 댓글이 왠지 좀 웃기더라고요.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왠지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근데 뭔가 듣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희 되게 쉬워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자 이러면서 달려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 댓글은 이상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럴까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야 이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부장님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저희가 인스타 아마 댓글로 소개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인스타에도 이 콘클라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기셨어요. 반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콘클라베가 이렇게까지 막 반길 만한 그런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왜 웃죠라면? 그때 그렇죠. 저번 채경 생활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사실상 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작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다 막 이랬었는데 역시 제가 자야. 근데 영화를 보면서 잘 수 없겠던데 어떻게 주무셨을까 싶더라고요. 그걸 해냅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명작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목서향님이십니다.
할리우드 본 감독님의 영화는 좀 더 직접적이고 만화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취향은 무엇인지 모를 축축함이 묻어나는 마더나 괴물, 기생충 쪽인가 봅니다. 다음 회차엔 콘클라베를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고 왔습니다. 얼른 네 분의 감상 듣고 싶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팟빵인데요.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비디오 먹의 5g 뭔가요? 팔란티어 편 잘 봤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세일즈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컨텐츠가 5g이라는 건데요. 네, 보시면 돈 내고 왔죠. 네, 그냥 뭐, 어쨌든 보시면은 요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떠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집은 조이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매우 수려한 흐름과 이 컨텐츠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팔란티어가 사실은 네.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때 누가 저한테 팔란티어 빨리 주식이 사라? 좋다고 사라고 네. 했는데 난 팔란티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방산업체도구만요. 맞습니다. 근데 난 방산업체 주식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 샀죠. 근데 뭘 다룬 거예요? 그 방산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AI와 방산업체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AI 기술에 대한 완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방산의 AI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그런 식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그리고 댓글을 또 하나 달아주셨어요. 일종의 그 채경생활을 소개해 주신 건데 불금의 퇴근길 영화 고로상 보고 왔습니다. 훈훈한 에피소드가 꽤 볼만하네요. 초반부에 나오는 대사가 참 인상 깊으면서도 오글거렸어요. 스프가 진군하고 비프가 쿠데타를 일으키니 나는 나폴레옹인가. 그런대로 빌드업도 착실히 쌓았고 엔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말쯤인가 실패를 뻔히 예상했지만 과감히 쓰라린 경험을 해보고자 강행한 영화 2편이 있었으니 그것은 정혜인의 써니데이, 다연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입니다. 길게 남길 만한 영화가 아니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에밀리아 페레즈, 일요일에는 침범을 볼 예정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에밀리아 페레즈가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뮤지컬 영화로는 뭐 흥행이 너무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그게 또 비싸게 사왔어요. 그게 한 20만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정도로 그린날의 미디어라고 뭐 예술 영화를 네. 거의 뭐 막 열심히 해주시는 엄청나게 수입하는 영화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케터 거기 분이 인스타에다가 콘텐츠도 올려가지고 봐달라고 아니 이렇게 써요. 에밀리아 페레즈 이렇게 딱 써놓고 그걸 딱 올린 거야. 그냥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인스타 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했는데 결국 지금 하여튼 20만에는 지금 턱도 없이 못 미치 5만도 아직 못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 문님께서 브루탈리스트 편, 미키 세븐틴 각각 1,000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돈을 5만 원인가 넘겨야지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타 팟캐스트의 한 줄 평을 빌려 이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를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다. 의 말에 공감했던 저로서는 시간은 잘 가게 잘 보고 나왔지만 뭔지 모를 사건, 건물, 주변 인물들에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영화 보고 나와서 바로 채경사를 챙겨 들어보니 네 분의 각자의 감상과 후기를 듣고서야 영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브루탈리스트에 달아주신 거죠. 네. 그리고 콘클라베가 입소문을 타는 것 같길래 그 기류에 쓸려 저도 곧 보러 가는데요. 채경사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아니면 한마디씩 후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고 네. 오프닝 시그널 음악도 신선하니 좋았고 쇼미더머니도 재밌다고 달아주셨네요. 네. 오프닝 시그널은 반응이 좋아서 네. 좋습니다. 편집자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줄 평을 남겼어요. 콩글랍에. 예. 이미 한 줄 평 제가 그 채경생활에서 잤다고. 그렇죠. 왜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네. 바꾸실 거예요? 근데 다들 댓글이 콘클라베 얘기가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그래 말이죠. 네. 이 정도는 또 신기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한나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 소개해드리면요. 아이가 서울로 대학에 가게 되어서 입학시키고 기숙사 보내느라 3월 초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영화도 올해에는 미키 세븐틴, 더폴을 2번씩 본 것 빼고는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된 것들만 겨우 챙겨봐서 아쉬웠습니다. 아카데미 결과도 저의 바람과는 너무 달라서 혼자 마음에 안 들었네요. 노래 잘한 티모시 샬라메와 연기 잘한 데미 무어를 밀었거든요. 저 똑같으셨네요. 저는 혼자 홀가분하게 계획했던 살짝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숙소 주변에 극장이 있어서 플로우도 보았죠. 돌아가면 늦을 것 같고 언어가 필요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보는 모든 순간순간 인간이 미안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제분을 이제 대학에 보내셔가지고 홀가분하신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취향이 저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책책복복님이십니다. 콩클라베 보고 나와서 책영사에서 이거 무조건 한다에 500원 걸었는데 역시 나네요. 필름클럽 듣다가 팅커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나오길래 끄고 바로 극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취향 저격이었어요. 연기, 연출, 미장센, 사운드, 메시지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브루탈리스트를 어쩔 수 없이 현 기준 탑픽으로 올려야 하나 했던 고민을 콩클라베가 싹 지워주었습니다. 상도 많이 못하고 상영관도 적어서 근래 가장 저평가된 영화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다 좋습니다. 방송 기대되네요 라고 달아주셨고 역시나 인트로 저는 좋다고 새 집에 들어온 느낌. 네. 쇼미더머니는 좀채 적응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적응하십시오. 괜찮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에도 한 달 전에 댓글이 달렸었어요. 진짜요? 네, 제가 근데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 관리자를 깔아야만 그 댓글을 볼 수 있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도 볼 수 있어요? 네. 어. 팟빵이 변화했을 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원카인님이신데요. 팟빵의 변화로 스포티파이에 글을 남겨봅니다. 책영사의 처음부터 팟빵을 거쳐 스포티파이에 이르기까지 다른 매체로 꾸준히 듣고 있는 조용한 글로벌 청취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떠난 분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구성도 늘 즐겁다는 걸 알게 되네요. 늘 감사하고 재밌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글로벌 청취자라고 하시는 거 보면 어디 한국은 아니고 네. 다른 어딘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예전부터 들어와 주신 거죠. 진짜 그러네요.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로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파이 그 관리자 앱을 깔아야 댓글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난 들어가서 못 찾겠던데. 그게 댓글이 원래 처음에는 그 승인을 해줘야 노출이 됐는데 그거를 제가 없앴거든요. 아마 그래서 바로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노들썸님께서도 메일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뭐 소개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읽어봤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재밌게 읽어봤는데 그래도 요지만 간략하게 알려줄 수 없어요? 네, 그 노들썸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에는 어떤 책영 생활을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브루탈리스트, 컴플리트 언노운 얘기도 해주셨고, 뭐 미키 세븐틴에 대한 그 노들썸님의 생각, 그리고 라민님과 마음이 통했다. 봉감독님의 한국적인 냉소가 가득한 영화들이 좋다라는 의견들도 주셨고, 그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네요. 네. 그 헐리우드 버전보다는 뭔가 한국적인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 그리고 아마도 맥스님은 아노라에 대해서 혹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 별로 좋게 평가 안 했었죠. 네. OTT로 아노라를 너무 재밌게 보셔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루기도 했죠.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더 좋죠. 네. 이렇게 여러 영화 보셨다는 거를 메일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희가 단톡방에서 공유해서 우리 노들서님 메일은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영화가 이제 댓글도 많이 많고 해서 했는데 우리 조이는 뭐 콩클라베 오늘 보고 왔을 거고 최근에 어떤 영화들 봤어요? 정말 때마침 책영사에서 다뤄주신 영화들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랑 브루탈리스트 이렇게 영화는 이렇게 2편 최근에 봤고요. OTT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소년의 시간이라고. 나 그거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싶어요. 네. 안 끊고 쫙.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입소문 타더라고요. 네, 그거를 근데 아직 총 4화 중에 2화까지만 봤었는데 정말 롱테이크가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약간 드론샷까지 1917 느낌인가? 이어져요. 네. 드론샷까지요? 네. 그리고 정말 드론샷을 어떻게 원테이크로 가지 근데? 저도 그게 좀 의문인데 그러면 드론으로 계속 처음에 했던지 아니면 그거를 좀 연출적인 편집이었던 건지 중간에 뭔가 이제 눈을 속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캐치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진짜 다인원 군중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했는지 정말 진짜 경이롭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드라마고 근데 요게 제가 알기로 제작기 다큐멘터리도 있어서 아. 그걸 보면은 그 연출적인 속임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진짜로 그런가요? 그냥 그렇게 했겠지. 아니 연출적인 그게 있다면 그냥 1917이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근데 드론샷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원테이크로 그냥 쭉 밀면은 편집자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그 정도로. 예. 브루탈리스트랑 그 미키 세븐틴은 어땠어요? 전 브루탈리스트가 정말 아마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아, 영화가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이게 어떻게 요즘 찍은 영화인데 이 8, 90년대 그 명작의 느낌이 나는 건지 그게- 확실히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영화를 좋아하고 어떻게 그러지? 왜냐하면 그때도 고연령층은 네. 이거 좀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역시나 딱 맞았던 거죠. 딱 맞았네요. 아니 비스타 비전으로 찍은 거니까 옛날 일부러 사실상 그쵸, 그 뭐 느낌을 옛날 내긴 느낌을 한 거죠. 낸 거죠. 예, 예. 미키 세븐틴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그 음. 봉 감독님의 그런 느낌이랑 좀 달라가지고 사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스며드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봉 감독님만의 새로운 그런 매력일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그 로버트 패티슨의 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 잘 들었고요. 최경사는 지금 쭉 댓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네, 저희 bookmovi42@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계정에서도 최경사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예고와 그다음에 리뷰 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저희가 이제 900명을 넘어섰거든요. 조금만 더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그리고 혹시 다른 플랫폼으로 들으시더라도 여기다가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1000명을 향해서 네, 1000명. 이게 1000명이 왜 중요하다고요? 1000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단어가 나올까봐 엄청 두근두근했는데 정치적인 표현을 하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중립적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주의 후원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과 마찬가지로 3주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가장 먼저 러블리 크리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러블리 감사합니다. 크리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18 아마도 미키 17, 18을 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닉네임으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얀 레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디셈버 나인스님께서 17,180원 1718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들썸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구만님 1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한나님이신 것 같아요.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몽허니 블랙티님도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책북북님인데 네. 파면을 원하시나 봐요. 쇼미더 파면 책책북북님도 각각 10,000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뭐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뭘 덧붙이죠? 쇼미더 파면이라는 키워드에 없어요? 그러신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조이님 혹시나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 편하게 언제든.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 나는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어떤 네. 발언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또. 이렇게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서형님이 2번을 사실상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 회차 222회 스폰서는 목서향님, 그리고 제이든님, 수돌님, 코니모진님, 러블리 크리퍼님, 1718님,
하얀 레떼님, 디셈버 나인스님, 노들썸님, 구만님, 요한나님, 자몽호니 블랙티님 이분들께서 이번 222회에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소형님이 두 번 해주셨으니까 목소형님하고 책책북부님은 다음 회차 223회에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23회는 약 지금까지 13%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라미부터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공포 영화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검은 수녀들 보고 왔고요. 공포 영화 아니죠? 공포 영화 아니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고요.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아니 검은 사제들로 끝냈어도 되는 영화를 굳이 저는 수녀로 바꾸면 특별한 어떤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남녀 평등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DA.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떠한 매력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신양 배우가 나왔던 사흘. 이것도 막 사실 입에서 막 나방 나오고 뭐. 되게 홍보는 열심히 됐었는데 OTT로 금방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네, 그것도 안타깝게도 그냥 나방만 나왔다. 나방 정도 기억이 났다였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니 그 국내 영화의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조이님한테 들은 건데 크랭크업 한 영화가 2편밖에 없대요. 지금까지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진행 중인 영화가 이미 완성된 거 뭐 후반 들어간 거 빼면 몇 편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영화의 뭔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볼만한 영화가 없는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흥행이 보장된 뭐 감독이나 배우진들이 확보된 그런 작품들만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박찬욱 감독 같은 뭐 이런 분들이나 지금 투자를 받고 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다른 것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제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아마 큰 영화는 진짜 없는 거고 뭐 중소 100억 이하 뭐 50억 언저리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작년부터 좀 하고 있는데 영화가 진짜 편수가 너무 없어요. 지금 개봉할 영화가 없으니까 아마 갈수록 올해 뭐 내년 이렇게는 다 수입 영화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작년엔 그래도 한국 영화가 그 전해에 비해서 매출이 확 늘었거든요. 한 20%? 원래 그 전해, 그러니까 2023년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한국 영화보다 이제 수입 영화가 더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다시 뒤집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즘 나름 핫하다고 언급이 되는 계시록. 네. 알폰소 쿠아론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왜 하셨을까? 저도 어느 부분에 참여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뭐 제작은 사실 뭐 이름 올리고 뭐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토리가 좀 올드하다고 느껴졌고요. 예를 들어 조금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부분도 이게 뭐지? 이게 언제적 효과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즐겁게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클라베 때문에 제가 찾아본 영화인데요. 천사와 악마. 기억나시나요? 톰 행크스 나왔던. 네, 그거 다빈치 코드 후속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경이 콘클라베를 시작할 때 배경으로 해서 그 콘클라베의 후보 추기경들이 한 명씩 살해를 당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랭던인가요, 주인공이? 그렇죠. 네. 랭던 교수님. 그래서 요거는 그것 때문에 찾아봤고 제가 콘클라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네네. 영화에 유명합니다. 비해서 되게 상세해서 더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헷갈립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으로만 보기에는 다르죠, 네, 국적도 다르고 이름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름 쫓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정도? 근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최근에 연상호 감독이 거의 시리즈를 해가지고 저는 뭐 시리즈는 거의 보진 못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저도 뭐 부산행 같은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가 뭐 영화 감독이든 뭐 누가 됐건 그 다작을 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만질 때도 막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그때 막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에너지를 어쨌든 소화해내고 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는데 그게 늘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스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의 그런 디스가 아니라 지금 연상호 감독은 너무 작품이 많이 많아요. 하세요. 너무 많아. 맞아요. 물론 이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결과물에 꼭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 사실 안 봤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오는 그 주기로만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어떤 의미로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인 건데 대부분 다 연상호 감독이 웹툰 본인이 그리신 거 만드신 거 기반으로 영화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보드는 이미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 때문에 쉽게 속도가 영상화를 조금 하시는 빠르게, 건 네, 아닌지. 근데 그러다 보니 좀 퀄리티가 조금은 기대치만치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구는 저는 책 AI 블루라는 AI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우울감을 다룬 책인데요. 요거 읽었고 결론이 뭔가요? 너무 빠르다. 아 속도가? 네. 그럼에도 근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또 기술자들이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멈추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그 엔지니어들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그 네. 자체의 속성상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분인 사실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정치 쪽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실제 그냥 이런 기술 쪽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더 담겨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러네요. 그 사실은 지금 과학이 너무 AI가 앞서가다 보니까 제도니 뭐 인식이니 그다음에 문화니 이런 게 다 못 쫓아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죠.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그 요새 진짜 핫하잖아요. 그 네, 지브리 네. 스타일의 그 혹시 조이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아 그게 근데 유료 버전에서만 되더라고. 네. 그것도 그럼 다 못하게 지금 막혀 있죠. 지금 뭐 막아두려고 하고 요게 다음 오그랩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 안구는 이거 갖고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막아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표가 샘 올트먼이 GPU 너무 많이 사용돼가지고 좀 조치를 하겠다 했거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유료 버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전 어쨌든.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어떤 동사의 멸종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고요. 어떤 동사? 네, 이거는 이거는 책 제목 기억나는데 이게 뭐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경향 그 뉴스레터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이게 뭐 AI 때문은 아니고 기술 발전 사회가 변해가면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사가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네. 그리고 별들이 우리를 발견하기를은 사기만 하고 아직 안 봤습니다. 요거는 뭐 아마존인가 어디에서 영상화를 한다고 해서 판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슨 책이지 하고 샀어요. 무슨 책인데요? 샀으니까 아직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도 뭐 내용 자체는 알고 그겁니다. 있어야 뭔가 그 인간의 삶에 대한 뭐 사랑 얘기인데 그거를 별의 시선에서 본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무언가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재밌겠다 되게 싶어서. 내용 이렇게 들었을 때는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아니지만 그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코지마 프로덕션에서 만든 게임인데 게임을 하진 않고 이 게임의 스토리 영상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 6시간이 됩니다. 아직도 다 못 봤는데 이 게임 스튜디오 스타일이 사실상 유사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씬을 굉장히 공들여서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진들이 다 영화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인공이 게임의 출연진이? 네. 그 주인공이 노먼 리더스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매즈 미켈슨, 레아 세이두, 마가렛 퀄리 뭐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그 라이브 액션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CG화돼서 나오는 그 거예요? 얼굴을 3D 모델링을 하고 음. 성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 좀 음. 나온 지 된 거 나온 지 꽤 아닌가요? 됐어요. 그 워킹데드 나왔던 형 역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봤던 것 네. 같아요. 그 워킹데드로 유명해진 노먼 리더스가 네. 주인공이고 음. 그러니까 이걸 본 이유는 2가 곧 나온다고 해서 근데 워낙 스토리가 좀 복잡하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진짜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영화 감독들도 많이 나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도 나오고 그 라이언 고슬링 나온 드라이브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요 드라이브를 찍은 그 니콜라스 빈딩 래픈 감독이 있는데 요 분도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거 열심히 보고 있네요. 이 게임 사실은 게임에서 처음 나온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엔진이 네. 영화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 플로우도 언리얼 사용하지 않았나요? 플로우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쓴 걸로 제가 알고 맞네요, 있습니다.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영화계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두 개가 이제 서로 굉장히 혼합되는. 합종 연행하는 합쳐지는 뭐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조이는 아까 얘기한 거 외에 그러면 네. 2주의 책영생활로 좀 언급할 만한 거 있을까요? 2주에 보진 않았으나 음. 최근에 굉장히 좋게 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음. 그 넷플릭스 복사? 시리즈에 그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전혀 모르겠네. 거기 네. 그게 서브스턴스를 보고 마가렛 컬리라는 배우가 너무 아. 궁금해져서 그 배우의 필모를 좀 보다가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다고 해서 봤는데 그게 최근작인가요? 그게 2023년인가요? 아. 2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가렛 컬리가 서브스턴스에서는 되게 화려하고 그렇게 그런 외향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엄청 소박한 그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잔잔한 드라마를 보기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거는 되게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배속을 안 하고 10화를 정말 내리 쭉 다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또 포인트가 그 드라마의 또 포인트가 마가렛 컬리의 어머니가 사실 배우더라고요. 앤디 맥도웰. 그렇죠. 네, 유명한 네. 배우죠. 예. 네,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니랑 그 모녀 연기를 해요. 그 드라마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네, 두 분에게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조울증 증세가 있는 정신병 질환자로 나오는데 그 케미가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그리고 거기 이제 마가렛 컬리의 딸이 나오는데 그 딸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원래 원제는 메이드라고 그 마가렛 컬리가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에서 탈출해가지고 청소부로 일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제는 메이드인데 그게 원작이 에세이예요. 그래서 에세이 제목이 조용한 희망이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조용한 희망으로 나왔는데 정말 너무 이제 여성 연대 서사도 너무 잘 그려져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작가가 되려고 하거든요. 마가렛 컬리가. 그래서 자전적 에세이다 보니 주인공 그게 그냥 쭉 담겨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힘 있는 드라마를 오랜만에 봐서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이거 마케팅이 거의 안 돼,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 잘 뜨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군요. 그 보통 영화나 뭐 그런 콘텐츠를 고르는 방식이 이렇게 고르는 때가 많아요? 그 뭐죠? 이렇게 뭐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 이 배우가 나왔는데 이 배우를 따라간다든지 뭐 감독을 따라간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마가렛 컬리를 이번 서브스턴스로 처음 접하셨나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나도 사실은 앞에서 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뭐에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희 다뤘던 영화에 굉장히 자주 나오셨어요. 그래? 네. 두 번. 뭐에 나왔지? 일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그 그 히피족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대단하신 지금 영화들 아노라도 거기도 나왔지. 네. 메디 뭐야 이름이. 하여튼 거기에 마가렛 컬리 나왔었고 그리고 그분 거. 그 최근에 했던 저희 가여운 그건가요? 것들. 네, 맞아요. 가여운 것들. 그러니까 요르고스 마지막에. 란티모스의 사실상 최근작에 계속 나오시는. 그래서 얼굴이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그 작품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그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도 등장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들을 다 봤었는데 그래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Z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단역이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결이 맥스님 결일 수도 있어. 저도 빨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빨리 소개해드리겠네. 노보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맥라이언의 아들이 주연이에요. 똑같이 생겼더라고 웃을 때 보면. 근데 이게 컨셉은 되게 재밌거든. 통증을 못 느끼는 남자의 러브 스토리야. 그래서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가 은행 강도를 당해가지고 납치를 당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맞아도 안 납치범들 쫓아 아프니까 맞이고 찔리고 뭐 이래도 안 아프니까 그 컨셉은 재밌는데 영화는 네 그냥 그렇다. 플로우 아 이거 뭐 예고편 보고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흥행도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흥행도 꽤 잘 되고 있고 영화는 정말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딸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36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대사가 없어. 맞아요. 대사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 동물들만 나옵니다. 그 그림체가 그래요? 동물들이 너무 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들어서 제작비도 엄청 낮아. 라트비아 영화잖아요. 라트비아 사상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작인데 동작이나 이 개들의 그런 것들이 이게 무료로 써서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맞아. 그렇다고 뭐 할리우드 막 이렇게 픽사니 뭐 디즈니니 이런 느낌이냐면 그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한 느낌은 없어요. 혹시 게임 전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느낌이 난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 따라 흘러가는 거 바라보고 뭐 그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이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흥행이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택배 기사 얘기를 다루는데 요거는 일본 영화치고는 굉장히 새롭다. 일본에서도 이런 장르의 영화를 만드네. 약간 스릴러적인 느낌도 있고 드라마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블랙백 굉장히 고급 취향의 그 첩보 스릴러가 나왔어요. 케이트 블란쳇과 그다음에 마이클 파스빈더 지금 나홍진 감독의 호프에서 네. 나온다고 하죠.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뭐 그것만 그 플러스 스티븐 소더버그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첩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입니다. 피어스 적어도- 브로스넌도 나오네요. 맞아요. 피어스 브로스넌도 나와요. 그 액션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고 이 머리 싸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라이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고독한 미스카 더 무비인데 저는 고독한 미스카를 뭐 한두 편 시리즈로 봤나? 뭐 그런데 뭐 그거랑 비슷한 영화 같아요. 그냥 뭐 한국에 와요. 근데 한국에. 예, 그래서 고독한 지금 미스카가. 홍보도 한국 와가지고 아, 시작하고 왔다 있고. 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 한국이 나온다는 거지. 한국이 나오고 등장한다. 그 황태의 장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A가 확 스포해버려 그냥 황태의 장국 황태의 장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그 미구엘 고메스 감독의 그랜드 투어라는 작년에 상 받은 어디서 받았더라? 베니스인가? 감독상인가 받았는데 칸인가? 멋진 명작이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많이 잤죠? 네. 근데 주무셨다. 명작의 기운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음.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승부 안 보셨나요? 그 승부 봤죠 당연히. 오늘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쯤이면 이제 곧 칼럼이 이번 주 칼럼을 이제 승부로 쓰는데 승부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화는 아니지만 일단 이병헌과 유아인이 완전 뭐 요즘 표현으로 그냥 미쳤다 찢었다 뭐 이런 거. 유아인 했다 연기에 시리즈. 대한 호평이 저는 저 누구죠? 이병헌은 연기 신이라고 요새 많이 불리잖아요. 네. 딱 보면 이병헌은 노력형이고 유아인은 천재형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니 하도 예고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더 나오니까. 궁금해요. 오히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보 포인트인가? 그러면 오히려 안 내보내는 게 그래서 나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보내면은 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아닌가? 조금 내보내면 안 되나? 그 약간 뭔가 이렇게까지 이건 주인공이잖아. 뭐 그냥 그쵸. 단역이면 그냥 잘라서 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보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워요. 사고만 좀 안 치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백설공주. 백설공주. 지금 해외에서는 어떠셨나요? 난리예요. 무슨 좋은 의미로. 아니요, 그 디즈니가
이 모든 책임을 주인공인 그 배우에게 지글러한테 돌리고 있다. 레이첼 지글러한테 네. 네가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입방아찌 있고 뭐 이래가지고 네. 영화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네. 그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요. 되게 좀 이게 제작사로서 좋은 자세인 건지 싶더라고요. 폭설이 아니라 폭망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경하고 있고. 저희 그래도 인어공주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인어공주가 훨씬 나. 훨씬 나요. 마녀가 그렇게 예쁘다고. 개가 더? 네, 뭐 마녀는 이쁘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데이브 컴버비치가 무슨 컴버비치죠? 베네딕. 베네딕트 네. 맞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제작을 한 끝 새로운 시작이라는 약간 근미래의 어떤 재난 상황을 그린 건데 그렇다고 막 SF는 아니고 그냥 되게 현실적인 영화인데 여주인공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런던에 홍수가 나가지고 애를 막 낳는데 얘를 데리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인데 여주인공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뭐 그냥 소소하게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라미가 좋아할 호러 헤레틱. 이거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가면서 봐 배우가 휴그랜트. 음. 휴그랜트가 되게 인자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되게 납치하는.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근데 휴그랜트 연기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건 실례겠지. 아니 몇 년 차신데. 역시 휴그랜트가. 근데 이게 네. 영화 소개에서 지금 너무 홍보를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게 전부일까봐 겁나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재미는 있는데 그냥 다른 재미는 별로 없고 그냥 휴그랜트의 연기를 보는 그냥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청 무섭긴 한가요? 내가 한 번 얼굴 이렇게 눈 가리고 안 본 거 있어. 뭐 썰고 그럴 때. 그거 빼면 뭐 그렇게 막 무섭지. 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포라니까요 지금. 기본이지 썰은 건 장착이잖아요 요즘. 근데 보긴 15세밖에 안 봐야겠네요. 되는데요. 그러니까 15세밖에 안 되는데 눈 가리셔야 된다고요. 눈 가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로비 하정우 감독. 그다음에 주연했는데 근데 이게 시사회 날 하필이면 하정우가 맹장염에 소스. 걸려가지고 그날 네. 인터뷰를 못 왔어요. 되게. 근데 영화는 병맛 B급으로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롤러코스터를 혹시 보셨나요?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요거 골프를 좀 아는 사람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어도 그냥 막 그 약간 말개그 플러스 약간의 슬랩스틱 플러스 뭐 또 이동희 그 배우도 기자 역을 하는데 정말 구악 기자 역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역은 잘해요. 요거는 그런 B급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어떤 분이 노시스하고 잠깐 점심을 같이 먹은 분이 이게 너무 우리 본편이 짧다. 영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짧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죠. 조금 더 저희가 영화 자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 또 벌써 1시간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참. 하지만 댓글 소개를 저희만치 하는 곳이 팟캐스트가 없어요.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도 재밌잖아요 댓글들. 그렇죠. 또 저번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댓글이 겁니다. 또 저희 콘텐츠의 일부기도 하고 또 퀄리티가 있는 댓글들을 남겨주시기도 해서 그렇지만 한 줄씩 남겨주셔도 저희는 충분히 감사한다. 한 줄 분량이 긴 게 중요한 건 그거는 아니다. 교수님 의견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길게 남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의견 합의를 아니야, 하고 근데 얘기해 주세요. 한 줄인데 근데 저번에 그 한 줄인데 뭔가 이렇게 촌철살인 느낌으로 그런 의견들도 근데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내가 편하게 쓰고 싶은데 그거 고민하다 줄여야 안 되잖아요. 남기시죠. 줄여야 돼서? 내가 촌철살인으로 못 내 얘기는 남길까 봐. 촌철살인 하실 분은 하시고 길게 쓰실 분은 쓰시고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벌써 3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네,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콘클라베는 올해 개봉한 오늘 이제 보니까 22만이 넘어서 23만으로 가고 대단합니다. 있던데요. 와. 근데 이게 사실 소문나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은근히 올라간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올해 개봉한 독립 예술 영화 중에서는 흥행 1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한 아카데미 수상작들 있죠. 아노라나 브루탈리스트나 에밀리아 페레즈를 압도하고 있어요. 흥행면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수입사가 NK 컨텐츠가 주로 이제 일본 영화나
그 왕가위 영화 같은 홍콩 영화 음. 재개봉작들을 많이 수입해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에 3,000년의 기다림도 이 NK 컨텐츠가 수입했었어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8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사실은 뭐 주요상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각색상만을 네.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제들에서도 다른 것도 뭐 받았지만 각본상을 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각색상은 거의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을 정도로 그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영화고요. 제작비는 한 2천만 불이고 지금 매출이 글로벌하게 1억 1천만 불이니까 거의 5배 이상을 지금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노라나 브루탈리스트나 에밀리아 페레즈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최경사 청취자분들도 앞서 그랬지만 또 최경사가 또 할 것 같다. 그리고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 많이 주셨고요. 그만큼 이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둘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뭐 안군이 자세하게 하겠지만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이에요. 이 영화는 이제 영국과 미국 합작 영화인데 감독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버거라고 이제 많이들 주로 부르긴 하죠. 뭐 독일인이다 보니. 근데 이 양반이 또 뭐 독일에서 미대를 다니다가 공부는 또 뉴욕으로 갔더라고. 맞습니다. 티슈 스쿨 오브 아트 뉴욕에 있는 뉴욕 유니버시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뭐 팟캐스트에서 잠깐 들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근데 이제 이 티슈 스쿨 오브 아트 뉴욕 유니버시티는 사실은 션 베이커나 우디 앨런, 조엘 코엔, 앤 해서웨이, 필립 세이모 호프만, 이안 감독, 뭐 스파이크 리, 올리버 스톤이 다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인사들은 전부 아카데미 수상자만 언급해드렸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아카데미 4개 부문을 바로 받았었죠. 외국어 영화상, 뭐 지금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바뀐 촬영상, 미술상, 음악상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기술상에 가까운 상들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영화에도 역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원작자 얘기를 라미가 했었죠. 로버트 해리스의 원작 소설이 있고요. 이 로버트 해리스는 우리한테는 좀 폼페이나 유령 작가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령 작가는 이제 로만 폴란스키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피어스 브로스넌하고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을 했고 60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다 잘 모르죠. 네, 전 모릅니다. 저는 이완 맥그리거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봤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 영화는 저 이거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 은근히 괜찮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데스플라의 음악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 안군이 비하인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클라베 20만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4년이 독립예술영화 제2의 부흥기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흥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10만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가장 그 독립예술영화 중에 제일 대박이 났었던 건 2014년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당시에만 76만을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네, 몰았고 재개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최종 스코어가 83만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3년 10만이 넘은 독립예술영화가 7편이나 됩니다. 2023년에? 2024년에. 4년에? 네. 이 중에 최경사가 다룬 지난해 영화 4편도 포함되어 있는데 뭘까요? 지난해 다룬 영화? 네. 일단 추락의 해부. 추락의 해부 10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존 오브 인터레스트 20만 맞습니다. 2편 남았네요. 하나는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는 아니죠.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왜냐면 감독이 독일인이어가지고. 저 스타다라라. 맞아요.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 깊었죠. 이름이 잠깐. 다시 불러봐. 노래로 맞춰볼게요. 노래로 맞춰볼게. 여기에서 나온 책도 여기 책영사에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뭐지? 퍼펙트 데이즈. 맞습니다. 와, 이걸 몰랐지. 퍼펙트 데이즈가 거의 14만 가까이 들었고 마지막 하나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녹화하면서 언급이 됐어요. 마가렛 퀄리가 나온 서브스턴스. 아닙니다. 서브스턴스는 당연히 넘었고 저희가 안 다뤘죠.
아 우리가 다룬 것 중에 저거 그새 또 까먹었어요. 가여운 것들이 가여운 15만이 넘었어요. 어우 그게? 네. 그건 좀 뜻밖이네. 그리고 가여운 것도 우리가 다뤘어요? 가여운 것들 책도 책까지 읽은. 아 그랬나? 네. 아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악마와의 토크쇼가 10만을 넘었고 더 폴 디렉터스 컷이 18만. 아 맞다. 더 폴. 서브스턴스는 55만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2023년 고레다 히로카즈 괴물이 56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으로 작년 한 해에 나왔던 독립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흐름을 콘클라베가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20만을 넘겼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요 얘기와 이제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독일 태생이긴 한데요. 어머니가 스위스 출신이고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 국적으로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국적을 갖고 계세요. 그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예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까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뉴욕대 TC 예술대학에 편입해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94년도에 TC 예술대학 졸업하고 미국의 독립영화사 굿머신에서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아, 애초에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98년도에 첫 장편 영화 고메즈라는 걸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아카데미 최우수 국제영화상을 수상을 하죠. 이게 그 굉장히 어쨌든 센세이션했던 게 이 영화로 이전에 어떤 독일 영화보다 더 많은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요게 9개 노미네이트 됐으니까. 근데 요 베르거 감독이 신기한 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와도 연이 있어요. 무슨 연이? 이게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일화인데 97년도 영화 접속을 개봉하고 얼마 지나서 독일에서 리메이크 판권 구매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여인2와 해피엔드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바로 베르거였습니다. 아 여인2 그러면 그게 접속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아니 접속을 가지고 요렇게 제목이 바뀐 거죠. 아 여인2하고 두 편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목이 여인2와 해피엔드예요. 아 제목이 네. 여인2와 해피엔드? 네. 아 접속에 독일어 독일 버전 독일 영화 버전 제목이 리메이크 그렇게 영화가? 바뀐 거죠. 아 그건 재밌네. 그런데 이 감독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이 콘클라베까지 이렇게 대단한 감독으로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러네. 여튼 뭐 그렇게 우리나라와의 연도 있고 이번 작품이 그의 영어 영화 데뷔 작품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어쨌든 독일어로 된 영화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8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각색상만 오스카에서 받았어요. 각색은 피터 스트론. 그래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많이 언급되는 게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각본가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네. 그 아주 뭐 재밌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라미디가 봤죠? 아 못 저는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나는 앙군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금시초문이던 영화인데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그 언급이 되죠. 노시스가 인스타에다 올리는 것 같고도 언급이 되고 조이도 혹시 이 영화를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급으로 유명한지 감이 안 와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백이 그런 일종의 추리물에서의 액션이 아닌 심리로 다룬 거잖아요. 그거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봉까지 가나요? 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일단 배우들도 짠짠하고 그리고 각본도 대단하고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이 연출력까지. 여튼 그러한 각본가가 썼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대부를 여러 번 봤대요. 대부의 느낌을 대부. 좀 그 받으려고. 느낌이 난다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영감으로 꼽은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입니다. 그거 못 봤어. 뭔가 그런 느낌이 그 나나요? 킬링 디어의 뭔가 절대적인 존재와 한없이 작은 인간들의 뭐 그런 것들과 뭐 음향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독은 애초에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 역할은 랄프 파인즈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이탈리아인이지만 랄프 파인즈와 같이 영국인으로 바꿨고요. 랄프 파인즈는 사흘 만에 대본을 다 읽고 출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도 미술이랑 의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영화 미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시스티나 경당과 선거인단인 추기경들이 머무는 성 마르타의 집, 이렇게 두 공간인데
시스티나 경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명화, 뭐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이 뭐 영화 중간중간에 막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성마르타의 집은 계속 어쨌든 옮겨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사실 뭐 시스티나 경당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 성마르타의 집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가 그 원래는 교황청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오고 가는 성직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졌어요. 96년도에 지어졌고 이때부터 콘클라베가 할 때는 이 성마르타의 집에서 이 추기경들이 잘 자고 지낼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시스템이.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니군요. 네. 그게 시스티나 성당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여기서 묵고 계세요. 아, 거기서? 네, 원래는 교황들의 거처가 따로 있거든요. 교황 아파트라고. 근데 거기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그 한 사람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대요. 근데 워낙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검소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이셔서 자기는 이 성마르타의 집에서 살겠다 해서 방 2개짜리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 공간에서 찍은 건 아니고 유럽의 시네시타 스튜디오에서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수지 데이비스이신데 저희가 다뤘던 채실비치에서의 네, 프로덕션 디자이너였고요. 네. 감독이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해서 그 수지 데이비스도 공간에서 이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 성마르타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밋밋한 편이어가지고 영화 건축을 이렇게 구성할 때는 실제 공간보다는 훨씬 더 감옥 같은 느낌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콘클라베의 영화에서 그 뭐 시스티나 성당이나 지금 성마르타의 집, 네, 또 외경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안은 진짜 조금 감옥 같죠. 감옥 같은 느낌이 있고 시스티나 성당은 처음에는 난 진짜 로켓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막 너무, 천지창조가 네. 막 보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도 의상을 담당했었던 리시 크리스틸이 이번 영화에서도 담당을 했는데 로마에서 그냥 대여하는 것 말고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세기부터 교황의 의상을 만들어 온 감마렐리라는 가게가 있대요. 그 로마에. 그래서 실제 거기에 가서 원단 샘플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 이게 추기경 옷 색깔이 빨갛잖아요. 네. 근데 이 빨간 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 분은 지금 색깔은 별로다. 그래서 1600년대의 색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2시간 연속으로 계속 영화를 봐야 되다 보니까 너무 쨍하면은 좀 눈이 피로할 수도 있고 그 이 영화의 흐름이랑 분위기와도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을 정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 그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나 그 빵모자, 네. 예, 빨간색이 카디널 레드라고 보통 이제 추기경의 빨간색이라고 많이들 불러서 네. 그 색이 고정된 색값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샵으로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로 표현되거나 RGB 값으로 표현되거나. 근데 뭐 1600년도에 뭐 RGB 값이 있었을 리는 없을 거고. 근데 이게 고정된 빨간색이 아니군요. 네, 약간 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과거 거를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옷 얘기는 라미가 좀 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라미의 신업을 통해서 일단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를 독립예술 영화가 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줄거리 소개는 보신 분이나 보실 분들이 이 장면은 무슨 의미지? 라고 하셨을 부분을 해결해 드리면서 줄거리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콘클라베랑 카톨릭에 관한 배경 지식 알고 가면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거는 반지의 흠집을 내다입니다. 영화는 교황의 선종으로 시작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추기경단의 단장인 로렌스는 교황이 거주 중인 곳으로 재빨리 달려갑니다. 이미 많은 추기경들이 소식을 듣고 슬픔을 나누는 중이었고 바티칸의 국무처장인 트랑블레 추기경이 교황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어서 은망치로 십자 모양의 흠집을 냅니다.
영화에서는 사실 이 반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는데요. 이 반지는 어부의 반지라고 불러요. 교황이 사용하는 반지 형태로 된 인장인데 사실상 바티칸의 국세와 다름없습니다. 아, 그럼 뭔가 그 인장을 찍어야 될 때는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꾹 찍는 모양이죠? 뭐 아니면 빼서 찍으실 수도 있고 손으로 찍으실 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교황님을 뵀을 때 이제 입을 맞출 때도 이 반지에 입을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이 반지를 어부의 반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영화 천사와 악마의 초반부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앞부분만 잠깐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황의 시신이 교황의 방을 떠나게 되고 그 방은 복랍이 되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봉쇄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다입니다. 교황의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잖아요. 일단 장례 미사를 포함한 이 장례 절차가 4일에서 6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교황청의 애도 기간 9일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13일이 지난 뒤 콘클라베 첫날이라고 나와요. 자격이 있는 추기경들이 각국에서 모이게 되고 3분의 2가 찬성하는 한 인물이 나올 때까지 투표는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이게 만장일치가 기준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했어야 했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첫 번째 투표가 실시되고 표는 제각각도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선출에 실패하죠. 그리고 이때 사용된 투표용지는 모두 태워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굴뚝에다가 검은색 연기를 피워서 올립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콘클라베에서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되면 하얀 연기를 그리고 선출이 안 되면 검은 연기를 피우는 게 원칙입니다. 이 연기가 사실은 군대에서 연막탄으로 쓰는 그거를 사용한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한 63년쯤에 이거 연기를 피우려는데 회색 연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려고 재밌는데? 네, 연막탄으로 바꿨다고 네, 그렇게 합니다. 이 지금 저 라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영화에도 이제 그대로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이 선거 콘클라베 과정에서 좀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도대체 추기경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거의 100명도 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알고 뭐 유세 과정도 없고 뭐 연설하는 공식적인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찍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하네. 이거 뭐 어떻게 찍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이 있는 예하는 누구인가입니다. 100명이 넘는 추기경들이 참석한 콘클라베지만 이 안에서도 사실 파벌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추기경 후보들로 모아지게 돼요. 메인 캐릭터들로. 그래서 카톨릭의 진보 진영 후보인 벨리니. 이분은 저기 킹스맨에서도 등장했던 스탠리 배우분이시죠. 투치. 네. 네.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후보인 테데스코. 그다음 흑인 신부인 아데미. 그다음 선종환 교황의 비서 겸 재무관이거든요. 국무처장이라는 게. 그 역할을 했던 아까 반지를 잘랐던 트랑블레 등 유력 예아들이 많아서 투표가 이제 쉽사리 끝나질 않는 거죠. 왜냐면 뭐 보수는 보수끼리 밀어줄 거고 진보는 진보끼리 밀고 뭐 어디파는 어디파 막 이렇게 하니까 투표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성하, 예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교황은 성하 그리고 추기경은 예하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유력한 후보들에게서 각종 각하는 없나요? 각하가 지금 놀랍게도 좀 더 각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이게 각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영화 해석 때문인데요. 원래 성하 그다음에 예하 다음에 그 밑에가 주교님들을 부르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각하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어려워한다고 하는 어떤 번역가 인터뷰를 제가 보고 왔어요. 네. 굉장히 네. 그분은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거에서 제가 빼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막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한 후보들에게서 각종 추문, 부정부패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뭐 누구는 갑자기 혼외자를 둔 사람이 있다던가 또는 자기들끼리 이제 누구를 밀어주기로 하고 돈 거래를 했다던가 이런 일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자격이 있는 후보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콘클레베를 진행하는 단장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고 교황 자리에는 관심이 없던 로렌스마저도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살짝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나도 한번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써내는데 그 순간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시스티나 경당 밖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요. 그래서 로렌스는 진짜 자격이 있는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다시 되새기게 돼요. 이때 수많은 추기경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안을 오가고 있는데 그 입고 계신 옷에 대해서는 안군이 간단히 설명해 주셨고 교황님은 원래 흰색 옷을 입으시고요. 추기경님은 진홍색 그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 로렌스에게 보고를 하는 그 주교님은 네네네. 자주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을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거리 내용 준비한 거는 이노센티우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노센트. 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굴 선택해? 이노센트? 이노센티우스를 선택한 이노센티우스. 이유. 네,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 그 마지막에 뭐 이거 어차피 스포 다 하고 있으니까 하면 이노첸시우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노센트입니다. 된 그 추기경이 선택하는 교황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경건했던 콘클라베는 각종 스캔들과 서로를 헐뜯는 장이 돼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베니테즈 추기경이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중결정을 한 추기경이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한 추기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지도 않았어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는 우리는 지금 증오에 굴복하고 편을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추기경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라서 끊으셔도 되고요. 스포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스포라고? 자, 그럼 스포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발언을 했던 베니테즈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이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황 이름으로 이노첸시우스를 선택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는 이노센트, 순수하고 정결한 교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황님 중에서도 이 이름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후에 로렌스는 베니테즈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인터섹스였던 거죠. 베니테즈는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자신에게 자궁과 난소가 존재함을 알게 됐고 사실 이를 절제하려는 수술을 하려다가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로렌스는 큰 충격을 받지만 그의 비밀을 덮어주고 밖으로 피어오르는 흰 연기를 바라봅니다. 비로소 끝난 콘클라베. 그 기간 내내 갇혀있던 수녀들이 새로운 교황 선출 소식에 기뻐하며 밖으로 달려나오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그 이노첸시우스만 말씀드리자면은 여지껏 13분이 계십니다. 오, 네. 많이 왜냐하면 계셨군요. 가장 최근이 1700년대인데 요 분이 이노첸시우 13세예요. 잘 들었고요. 그 로렌스가 이제 지금 보통 단장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장이죠. 그쵸. 이 콘클라베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인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고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평 리뷰부터 리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안군 이 영화 언제 봤죠? 가장 나중에 본 것 같아요. 네, 금요일에 봤습니다. 라미는 좀 더 일찍 봤죠. 네, 저는 조금 일찍 봤죠. 개봉하고서 좀 일찍 봤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네. 자, 어땠나요, 안군? 우리가 뭐 기대했던 대로였어요. 어땠어요? 네, 참 좋던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향과 그 음악이 진짜 세던데. 굉장히 세서 내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네. 그게 어떻게 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일단 진짜 뭐 하나 빠짐없이 정말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 종교의 색깔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거를 떼더라도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미도 많이 담겨 있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지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어쩌면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이 투닥투닥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뭐 음향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로 그렇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뭐 테러 때문에 생기는 빛이라든지 그 빛과 어둠의 대조가 네, 굉장히 그게 굉장히 잘 다가와져가지고 그 이미지적으로 보는 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깼어요 제가. 뻥! 테러가 일어나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후반부에 깨셨네요. 거의 끝날 때예요. 그때쯤이면. 중간에 한번 흔들릴 때는 편히 그냥 주무셨다가 그래가지고 일단 그 랄프 파인즈의 연기가 중간에 뭐 흐느끼는 장면이라든지 그 고뇌에 찬 종교인 혹은 그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역시나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감독 혹은 다른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대요. 랄프 파인즈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조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수녀님 있잖아요. 그 수녀님과 그 주요 배우들한테 연기 지도도 하기도 했고 그 수녀는 그 아데미의 그 혼외자를 낳은 그 수녀를 말하는 아니요. 거야? 아니면 이사벨라 로셀리니한테 네. 연기 조언을 했다고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조언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들 조금 싫어할 스타일인데. 그리고 감독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뭐 가령 약간 송강호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국내에서 떠오르는 뭐 일부 그런 좀 선 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봤을 때 대부분 어쨌든 이 로렌스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러 어쨌든 다양한 캐릭터와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담겨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저는 랄프 파인즈가 연기를 막 그렇게 잘했다는 느낌이 들지는 영화를 보면서는 않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랄프 파인즈에 대한 연기가 평이 많잖아요.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올라갔고 근데 그 눈이 굉장히 연기를 하는 눈 같아. 약간 뭔가 슬퍼. 그러니까요. 그 고뇌 가득 찬 그러니까 우수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눈에서도 담겨져 있고. 저는 랄프 파인즈가 주름으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진짜 이 눈주름과 이마 이런 데서 그쵸. 오는 그 주름 연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도 오랜만에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잘 봤습니다. 네. 네. 우리 조이는 본지 며칠 됐구나. 어땠어요? 어떻게 봤어요? 원래 제가 얘기하기 전에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책영사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사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살면서 처음으로 메모를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거의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는 안 봤던 것 같은데 엄청 메모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뭔가 진짜 분석을 해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혼자 해와 봤는데 처음에 혹시 그 오프닝 크레딧에서 오프닝 크레딧들의 글자 색들이 다 노란색인데 영어 아이만 하얀색이더라고요. 맞아. 근데 무슨 의미야, 이제 시작했을 때는 왜 아이만 흰색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이가 이제 나 자신 그 나를 자기 긍정을 의미하는 그런 코드로 좀 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베니테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약간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좀 메인 메시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사소한 오프닝 크레딧에서도 녹인 연출이 아닌가. 그리고 이노첸시우스도 아이로 시작하는. 그러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 일반적으로 이
성당 뭐 이런 종교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이미지로 많이 맞아요. 접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를 깨려는 그런 이미지를 깨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되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황의 죽음부터 이제 그 시체를 어떻게 맞아요. 너무 이질적이고 뭔가 맞아. 좀 기괴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굉장히 성스럽고 막 아름답고 막 드디어 주님 곁에 가셨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막 얼굴에 흰천에 그게 의식이라고 해도 종교 의식이라고 해도 얼굴에 뭐 흰천에 덮는 그것도 뭔가 좀 되게 기괴하게 느껴졌고 자꾸도 이렇게 채우고 네 맞아요. 맞아. 수상대원들 자꾸를 채우고 와가지고 그냥 맞아요. 팍 그냥 싣고. 시체실에 이렇게 시체 그 침대 네네네. 그거 덜컹덜컹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범죄 현장 느낌. 네, 맞아. 네, 약간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도 땡이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영화가 그 장면에서 진짜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때는 네. 안 주무셨을 비주얼하게. 거잖아요. 앞부분이라. 거기는 아직 잘 때 아니야. 그때부터 자면 뭐 들어가면서 잔 거지. 그리고 그 어부의 반지를 빼는 네. 그것도 약간 이 반지를 약간 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빼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굉장히 거예요. 빠르게 이거를 빼내야겠다라는 네, 느낌을 네. 받죠. 그래서 막 다음 교황이 선출되기만 해 약간 기다려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래서 이게 장면들이라. 막 정치 스릴러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맞아요. 네. 뭐 성스러운 의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초반에서부터 아주 강렬하게 풍기고 시작하죠. 네. 그러고 그 투표용지를 태우는 그런 이제 연기가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원래 이런 의식이지만 저는 약간 좀 장례식 같이 느껴졌거든요. 장례식이나 이렇게 화장하는 듯한 그런 행위로 이어져서 아 이런 것도 되게 잘 활용을 해서 보여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추기경 분들이 쓰는 모자 모자. 너무 벗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았나요? 그게 사실 얻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 그 어떻게 이름이 고정하나. 있는데 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주케토라고 하거든요. 주케토. 주케토. 네, 일상 베레모. 근데 그거 네네. 여기 위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뭐 그냥 그야말로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저도 그 뒤집어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잘 맞춰서 얹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정전기로 붙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 혼자 마음 졸이면서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되게 사운드 디자인이 너무 잘 된 맞아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홀 같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티나 성당 입성할 때 그런 막 담배꽁초나 막 그 아이패드 막 걷고 네네. 막 이런 시퀀스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되게 현실적인 소음들을 엄청 강조했어요. 맞아요. 아이패드를 누구한테 걷어요? 교황 그 추기경들한테? 추기경들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자기기를 다 가져가니까. 가져가게.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또 성스러운 그런 공간인데 오히려 막 헬기 소리 엄청 맞아요. 강조돼서 들리고. 현장음이 굉장히 네. 강조가 많이 사람들 막 웅성대는 소리 이런 게 엄청 강조돼서 나와가지고 아 되게 디테일하게 초반에 분위기 톤을 진짜 이렇게 잘 잡았다. 혹시 라고 서부전선 생각을 이상 했어요. 없다를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고 또 사운드 디자인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 테러 장면. 테러 장면에서 이제 그 로렌스가 자기를 투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숨소리가 엄청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이 숨소리 엄청 강조했네. 그래서 되게 고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어. 네네 그 테러 투표용지 떨어지는 순간 빵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로 인해서 창이 깨진 성당 밖의 네.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바람 소리, 새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지점이었어요. 네, 이제 이 내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네는 외부의 것들을 봐라. 약간 본질을 생각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촬영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유심히 봤더니 앵글이 웬만해서 아이 레벨로 많이 찍었더라고요. 되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를 포착하겠다라는 의지로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되게 의도적으로 천장이 잘 안 보이게 찍었어요. 되게 그런 아이 레벨로 찍다 보니 그래서 뭔가 신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의 안에서의 네, 그런 시선으로 느껴졌고 근데 거의 유일하게 천장이 좀 잘 보이게 찍은 게 예를 들어 중간에 들어가는 십자가 인서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성스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게 찾아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여기서 수녀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녀들이 중간에 그 이탈리아식 만두 라비올리를 맞아요. 빚는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라비올리가 아니라 토르텔린이라고 부르는 더 옹졸하게 생긴 그런 게 있어요. 라비올리는 약간 위에서 보면 네모난데 안에 동그랗게 속아 네. 들어가 있고 토르텔리니는 약간 이렇게 동그란- 반지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부의 반지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보여주고 네, 네. 싶었다는. 네네네. 그게 또 되게 더 자그마하니까 손이 더 많이 가는 음식이고 이 진짜 어부의 반지들을 빚어내는 것도 다 수녀의 손길이 닿은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이건 무슨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참 어려운데 원래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해요? 어때요? 평소 영화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걸 조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좀 역동적인 그 동적인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굉장히 몰입력 있게 끌어간 영화가 아니었나. 네, 이런 다채로운 연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2시간처럼 안 느껴졌어요, 이 영화가. 네,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2시간처럼 안 느껴졌다는 게. 남이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이 영화를 그냥 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스릴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된 것도 너무 좋았고 갑자기 그 첫 장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조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분위기가 그냥 대부예요. 추기경들이 싹 둘러 앉아 있고 고기 싹 들면서 여기 딱 누워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딱 대부고 대부라는 말 자체도 카톨릭의 그렇죠. 갓파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느낌이 나고 저는 그 추기경님들이 그 모여 계신 곳이나 성당을 비출 때는 샤이닝 생각도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빨간 카페트 때문에 그런지 샤이닝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영상미가 되게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좀 지배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콘클라베라는 그 의식뿐만 아니라 추기경들의 정말 옷이나 액세서리, 뭐 라이프 파인즈 맞아요. 불안감, 시선 이런 것들을 너무 소소하게 다 잘 표현해낸 게 저는 좋았던 게 한 분은 전담 피우는 거 맞죠? 맞아요. 전자담배 피우시고 왜 그거는 압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 압수를 안 하면 권위적인 네.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느꼈고 그 인터뷰를 보니까 추기경님들의 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에다 매는 십자가 모양을 통해서 각자의 성격을 드러냈다고 해요. 다 그래서 다르네요. 네, 영화를 보면은 그거를 좀 알 수 있다고도 하고 또 라이프 파인즈가 연기하는 것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막 자기 너무 고뇌를 하다가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이 칫솔 가방이 안 열려요. 맞아. 그래서 이거 팍 찢어버리면서 네.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이 콘클라베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나올 장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추기경 이 성스러운 사람들도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 뭐 아까 조이님이 얘기하신 그 엄청나게 피어드는 담배꽁초, 뭐 수녀에게는 발언의 기회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예 없고 뭐 비슷한 인종끼리 몰려 앉아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등 되게 가장 성스러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되게 상스러운 모습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측한 영화랑 너무 달라서 반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추기경들이 하얀 우산을 쓰고 싹 몰려드는 이 장면. 이 위에서 장면은 잡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이 장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정말 대단한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동의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좀 당황스럽고 조금 저는 뻔하지 않나? 그러니까 뻔하다는 게 이 결말이 반전이 뻔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네, 흐름 자체로는. 그 사람이 될 거는 같았는데 거기서 나온 사연이 저렇게 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네네네. 예. 그리고 훅 끝나버리잖아 또. 그리고 갑자기 네. 끝나고 네. 그러면서도 만약에 실제였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실제 이 카톨릭 이 안에서 만약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이제 종교가 그러니까 카톨릭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설판에서는 그냥 그들만 아는 비밀로 하고 얘기를 안 하는 지금도 걸로. 그런 영화도 그렇게 된 그 거잖아요.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난 거잖아요. 아. 그냥 교황이 되시고 음. 그냥 그거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남이에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막 현실감 있게 그럴 때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어이씨 뭐야 이거 이게 실제로 네, 이렇게 될 네. 수가 있나? 막 약간 이런 맞아요.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막 스릴러를 막 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빡 할리우드 이런 느낌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이 결말이 마음에 들면서도 생각보다 제가 이제까지 느껴온 흐름과는 다른 것에 이질감을 좀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러니까 로렌스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 깨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로렌스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종의 인터섹스라는 게 밝혀졌을 때 로렌스가 겪었던 혼란이 나에게도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근데 그것을 베네티스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확신과 확신 사이에 의심을 갖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파하는 장면에서 한 대 그냥 빵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깨어있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 마지막 그 일종의 그것이 대단한 장치였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베니테스가 네. 그 새로운 추기경이 뭐 이를테면 뭐 트랜스젠더였다든지 아니면 양성애자였다든지 뭐 이럴 경우의 느낌과 이게 또 간성 느낌은 그쵸. 또 조금 다르죠.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거든. 근데 생각보다 간성의 비율이 높아요? 높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 꼴이에요. 엄청 많다. 그래요? 그렇게 네. 많다고? 네. 근데 그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뉴스레터에서 다뤄서 많이 그래요?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생리학적 결정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지가 않은지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성적인 구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남성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한국 영화 있어요. 사방지라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에 있었던. 저는 어차피 빌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게 전 뭐 빌런 역할 한다고 해서 무스갯소리 했지만 저도 이 영화 잘 봤어요. 재밌게 잘 봤고 뭐 혹시 두 번째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그때 거의 그거 갖고는 뭐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화가 그치만 되게 저랑 인연 맺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포스터 볼 때도 막 두 교황 뭐 이런 영화랑 최근에 나왔던 거랑 막 네. 겹쳐지면서 이거 왜 이렇게 구미가 이렇게 안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되게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개봉을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첫인상 때문인지 제가 처음 볼 때 이걸 막 많이 조는 바람에 내용 파악도 잘 못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너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나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보거나 이 영화가 별로였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뭐 지금 다 얘기했듯이 비주얼이나 미장센이나 이런 부분 편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훌륭해. 네. 특히 편집 같은 데를 얘기를 보자면 교황이 이게 서류를 넘기는 상황에서 커트하면 이제 추기경이 서류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서류를 복사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시간이 식당에서 나눠지는 샷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른 효과를 주지 않고 그냥 커트로 다 넘어가거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편집 이게 촬영 단계에서부터 이미 설계가 돼 있고 그 편집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커트 편집이 이게 대부분 다 커트 편집이란 말이야. 다른 장치가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깎아지른 것처럼 날카롭고 군더더기가 없어. 샷이 그냥 매우 정확하게 딱딱 카트가 딱딱 따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까 이제 아이레벨 얘기를 했고 아까 그 안군이 얘기했나요? 주로 이제 로렌스의 시선 남이가 얘기했나요? 전개되고 또 그 로렌스의 시선은 우리 조이가 얘기한 대로 아이레벨로 가는데 가끔 이제 천장을 비추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롱샷이 나와요. 그리고 그 롱샷이 또 익스트림에 가까운 네. 롱샷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부분은 약간 이거는 신의 시선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굉장히 사안을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런 롱샷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가 보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롱샷들이죠. 그런 것도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편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이제 그 제작사가 4개인데 인디안 페인트 브러시나 필름 네이션 같이 좀 잘 알려진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하우스 프로덕션스라는 데가 제작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우스 프로덕션스가 2016년인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가 바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제작사예요. 그래서 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냄새가 굉장히 콘클라브에서 느껴져요. 또 왜 콘클라브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생각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이 이제 이거는 음악이 굉장히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그 음악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음향이 되게 중요한 영화지만 음악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뭔가 단순하고 음악과 음향 사이의 경계에 있고 근데 이 콘클라브의 음악도 음악과 음향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음악들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기시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저를 이 영화가 저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굉장히 좋게 봤는데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껴지게 한 새롭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감독도 그대로예요. 여기 촬영 감독은 바뀌었는데 음악 감독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고 그대로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특히 비주얼한 측면을 보건데 굉장히 저먼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독일산 엔지니어링의 느낌이 나는 영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이 바로 그 카톨릭에서 어떤 클래식함, 의전 그리고 형식미와 잘 어울려져요. 잘 어울려지는데 바로 그런 게 마치 우리가 포르쉐의 예전에 그 모토가 뭐였냐면 그 얼티밋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티밋 지금은 쉬어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그래가지고 시대에 맞게 드라이빙하는 재미를 강조한 슬로건이었다면 예전에는 궁극의 운전기계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영화가 마치 그런 포르쉐 같은 매끈함이 저는 굉장히 느껴졌고 그 부분이 이 영화를 굉장히 한편으로 저를 좀 지루하게 만드는 너무 칼 같고 너무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완벽해. 완벽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좀 주지 않고 이렇게 뭐 탁탁탁탁탁 재단해가지고 딱 저 이 영화 나왔어 콘클라베 만들어서 한번 봐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도 짐작컨대 조금 저를 지루하게 하지 않았나. 인간미가 없다. 뭐 그 표현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는 굉장히 그런 인간미를 강조하는 영화긴 하지만 그 뭐 추기경들도 너무 인간 같다는 그런 걸 강조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나요? 그 부분 그 베니테스 경이 마지막에 하는 그 우리 안군이 얘기했나? 그 연설에 관한 부분. 그 앞에 랄프 파인스 로렌스 추기경이 했던 그 얘기가 또 굉장히 와닿았고요. 요즘 같은 또 시대에 극단의 시대상을 또 반영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진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뭐 근본주의적인 편에 서 있는 그 보수 그 추기경 이름 뭐예요? 그 테데스코? 테데스코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스탠리 투치, 벨리니도 근데 굉장히 그 정략적이잖아요. 속물적이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 라프 파인즈가 certainty is a great enemy of unity라고 하잖아요.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이죠. 네. 명언이에요. 확신은 우리 통합의 가장 위대한 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의심을 받잖아요. 이놈이 야신가였구만. 사실은 너가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 대사들도 우리의 신념은 정확히 의심과 함께 갈 때만 living thing이다. 살아있는 거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미스터리가 없고 미스터리가 없으면 신념도 없다. 그리고 종교도 없다. 종교도 없고 네. 우리한테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교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나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야 마땅히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할 얘기를 로렌스가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이 영화가 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별의 순간, 꽝의 순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저 이건 별의 순간으로 하고 싶은데 전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7분 뭐 8분밖에 안 나왔지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올라갈 만큼 정말 대단한 맞아요.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백미는 요거 막 살짝 열변을 하는 거예요? 토한 다음에 무릎 인사를 짤깍 하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기고 귀엽죠, 막 그 맞아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별의 순간 있어요. 꼭 얘기하고 싶었던 어. 그 강당씬 마지막에 로렌스 왼쪽, 베니테스 오른쪽 이렇게 혼자 아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운데 군중들 있고 네. 그 장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아름다웠다. 어떤 네.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왜냐면 그 로렌스가 지금 테러 상황 얘기해주고 그 테데스코가 우리 종교 전쟁은 불사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베니테스가 진짜 전쟁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면서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베니테스한테 집중을 해주고 그거를 바라보는 로렌스 컷으로 전환될 때 이렇게 옆에서 잡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확하죠. 프리사이즈하게 네. 아주 너무나 잘 재단된 네. 그런 장면이죠. 혹시 다른 분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저는 아까 우산 그 장면 별의 순간 말씀드렸고 꽝의 순간은 글쎄요. 특별히 없어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를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조금 간단하게 들어야겠네요. 네. 네. 시내 21 평론가 편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박평식 평론가 3.5점. 그것도 인간의 거실. 그들도 욕망의 샘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용철 평론가 4점. 그는 날개 아래 바람과 같아라. 김철웅 평론가 3.5점.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3.5점. 닫힌 공간 내부에서 시시각각 벽에 부딪히며 방향을 바꾸는 힘의 궤적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왓챠피디아에서 콘클라베를 보고 평가한 유저 2.2만 명이었는데 자거일환이 2.3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여기 왓챠피디아 평점 내리 분들이 왓챠피디아 평균 별점은 3.9점이고요. 도야지님이 3.5점, 와이드샷은 성스럽게, 클로즈업은 인간답게, 재원님 4점, 어쩌면 이 모든 건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으나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 자를 택하라는 신의 계시일지도. 하리님 4.5점, 누구나 완벽한 구석이 없다. 같은 사람이라 이건가. 네, 그러고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X 유저의 트위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악덕 미식가님이 나는 콘클라베 본 사람 중에 더폴, 서브스턴스, 추락의 해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안 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취향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까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평점 내려봐야죠. 자, 일단 조이부터 갈까요? 이거는? 저는 3.7점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은 열쇠로 잠긴 방에서도 나로 존재할 힘을 주소서라고 하겠습니다. 오, 성스러운 홀리한 또 한 줄 평이네요. 안군. 브루탈리스트 제가 4.5점 줬더라고요. 네. 브루탈리스트보다 전 좋았어요. 근데 4.5점입니다. 왜? 5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저도 뭔진 모르겠는데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무언가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4.5점입니다. 4.5점. 라미도 4점대 언저리일 것 같긴 한데 얼마죠? 저는 3.8입니다. 3.8. 네네네. 아주 백스님은 맞춰봐요. 맞춰볼까요? 네. 제 생각 3.3. 전 3.0 이 정도. 아, 기분 좋다. 저 3.6점입니다. 우와, 높네요. 네. 생각보다. 네. 다음 어떻게 되죠? 그러면 3.9점입니다. 오우, 높다. 높은데요? 아구 때문이지 뭐. 4점 이상을 받을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다행입니다. 자, 저희는 콘클라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저희도 또 재밌게 본 콘클라베는 3.9점. 결코 뭐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게 나왔고
지금 흥행 22만인데 앞으로 25만 정도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책영사 222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행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책영사 222회는 목서향, 제이드, 수돌, 코니모지, 러블리 크리퍼, 1718, 하얀 렛대, 디셈버 나인스, 그 다음에 노들썸, 구마, 요한나, 자몽 허니 블랙티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조이,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